청취자님 혹시 지금 인생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끔찍한 소나기를 맞고 계신가요? 비를 맞는다는 건 참 상상만 해도 찝찝하죠. 맞아요. 온몸이 좁고 막 진흙탕에 구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우리는 보통 하늘을 원망하잖아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죠. 네,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죠. 어떻게든 젖지 않으려고 처마 밑으로 도망치고 이 축축하고 찝찝한 시간이 제발 빨리 지나가 버리기만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지금 청취자님을 괴롭히는 그 지긋지긋한 비가 사실은 내 인생이라는 땅이 사막이 되는 걸 막아주고 있는 유일한 생명수라면 어떨까요? 와, 그 역설적인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깊은 대화에서 파헤쳐볼 주제의 핵심을 정확히 관통하고 있습니다. 핵심을 관통했다니 다행이네요. 우리는 사실 늘 삶이 맑고 쾌청하기만을 바라잖아요. 그런데 막상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땅은 결국 바짝 말라 갈라지게 됩니다. 수분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요. 그렇죠. 어떤 생명도 품을 수 없는 완전한 불모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을 통해 도달하고 싶은 목적지가 바로 그 인생의 비가 내리는 순간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네네. 오늘 살펴볼 텍스트가 헬퍼 백곰이라는 저자가 쓴 11번째 에세이 마음에 조용히 스며드는 이야기 시리즈 중 7번째 글입니다. 제목부터가 아주 묵직하거든요. 비가 내린 후에 땅이 단단해집니다 라는 글이죠.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사실 이거 우리가 살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속담이잖아요. 네, 너무 익숙한 말이죠. 그래서 자칫하면 뭐랄까 힘든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아주 뻔하고 평면적인 조언이요. 아, 맞습니다. 당사자한테는 폭력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말이에요. 그쵸? 하지만 오늘 저희의 미션은 그런 가벼운 위로에서 멈추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극심한 마음의 고통을 겪었던 한 사람이 어떻게 그 거센 비를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맞으면서 자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다져냈는지 그 심리적이고 철학적인 메커니즘을 오늘 아주 깊숙이 해부해 볼 겁니다.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오늘 이 딥다이브가 끝날 때쯤에는 지친 하루의 끝에서 청취자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진심으로 안아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저희가 손에 쥐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메시지가 그저 활자 위를 둥둥 떠다니는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으려면요, 이 글에 쓴 헬퍼 백곰이라는 분이 실제로 통과해낸 그 폭풍우의 실체를 먼저 우리가 들여다봐야 합니다. 맞아요. 그 배경을 알아야 무게감이 생기죠. 텍스트에 드러난 저자의 과거는 단순히 요즘 조금 우울하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그리고 극심한 우울증이라는 삼중고를 겪으셨죠. 와, 그 세 가지를 동시에요? 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어두운 방구석에 숨고만 싶었던, 그야말로 자아의 기반이 전부 무너져 내리는 홍수를 경험하신 분입니다. 세상에. 공황장애랑 심한 우울증을 동시에 겪는다는 건 이건 뭐 우산 없이 비를 맞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아예 구명조끼 하나 없이 한밤중에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 던져진 거나 마찬가지죠. 맞아요.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운 그 상태에서 지금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글을 쓰시고 심지어 노래와 영상까지 만들며 세상 밖으로 나오셨다는 건데, 도대체 이 극적인 반전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짚어봐야 할 포인트죠. 제가 이 텍스트를 읽다가 진짜 놀랐던 부분은 그 전환점이 막 대단한 의지력으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한 결과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네, 오히려 정반대였죠. 극복의 비결이 오히려 싸우지 않는 것이더라고요. 자, 이 부분 한번 풀어볼까요? 텍스트에 보면 내 안에 나와 지금의 내가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로하며 안아준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 지점이 바로 심리학적으로 가장 예리한 통찰이 빛나는 부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마음의 병에 깊어지거나 삶이 뜻대로 안 풀리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한테 전징을 선포합니다. 전쟁이요? 어떻게? 막 나를 공격하게 되나요? 그렇죠.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할까? 왜 남들처럼 평범하게 출근하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할까? 이러면서 위축된 자신을 혐오하고 뜯어 고치려 들거든요. 아, 맞아요. 스스로를 자책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뇌과학적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가 스스로를 자책하고 공격할 때 우리의 뇌, 특히 편도체는 이것을 아주 치명적인 외부의 위협으로 인지합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는 건데 뇌는 그걸 밖에서 공격받는 걸로 착각한다고요? 정확합니다. 스스로를 미워할수록 뇌는 이른바 투쟁 도피, 파이트 오 플라이트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신경계는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지고
공황 증상을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끔찍한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와, 그러니까 자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내 뇌는 막 뒤에서 사자한테 쫓기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네요. 네, 계속 비상벨이 울리고 있는 상태인 거죠. 제가 보통 인간관계를 설명할 때 자주 쓰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 이게 내면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 내 안에 있는 과거에 상처받은 나와 현재의 나를 한 집을 살면서 매일 방문을 쾅쾅 닫으며 싸우는 앙숙 룸메이트처럼 취급하잖아요. 앙숙 룸메이트? 와, 그거 정말 탁월한 비유네요. 네가 문제야, 네가 똑바로 안 해서 우리가 지금 이 모양이잖아 하면서요. 그런데 헬퍼백곰님은 그 앙숙을 억지로 내쫓는 게 아니라 식탁에 앉혀놓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어주는 방식을 택한 거군요. 맞아요. 오늘도 숨고 싶었지? 그럴 수 있어. 나도 네 맘 다 알아 하면서요. 서로 싸우는 대신 진실된 대화를 하며 안정을 찾아간다는 게 정말 인상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룸메이트 비유가 정확히 이 치유의 핵심 메커니즘을 설명해 줍니다. 스스로를 향해서 다정한 태도를 취하는 것, 즉 자지자비를 실천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하기 시작하거든요. 뇌 모두가 아예 바뀌는 건가요? 네, 자신과 화해를 선언하면 부교감 신경계, 다시 말해 뇌의 안전 시스템이 다 켜집니다. 호흡이 안정되고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뚝 떨어지죠. 아, 신체적으로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저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숨고 싶은 그 마음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도려내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조차도 하루하루를 어떻게든 살아내려는 나의 일부로 받아들인 거죠. 나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참 멋진 말이네요. 네, 이 작은 수용의 과정이 생물학적으로도 또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가져온 근본적인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텍스트에서 저자가 하루의 삶을 선물이라고 표현한 대목이 저한테는 굉장히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그러셨나요? 사실 공황과 우울을 심하게 겪는 분들에게 아침에 눈을 뜬다는 건 그냥 무사히 버텨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형벌에 가깝게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맞아요. 눈 뜨는 게 두려운 상태죠. 그런데 뇌의 안전 시스템이 켜지고 내면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평범한 하루조차도 숨막히는 투쟁의 연속이 아니라 그 자체로 온전한 선물이 될 수 있었던 거네요. 이 내면의 변화를 겪은 저자가 비슷한 상처를 안고 있는 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의 방식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접근하시던가요? 보통 우리가 멘토나 조언자들을 보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혹은 당신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끌어올리려는 방식을 많이 쓰잖아요. 약간 선생님처럼 훈계하거나 파이팅을 외치죠. 그런데 헬퍼 백곰님은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서 청취자님과 시선을 똑같이 맞춥니다. 텍스트를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못하던 저도 이렇게 숨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의지가 강한 분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요. 저도 사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솔직히 좀 울컥했어요. 영혼 없는 파이팅 100마디보다 훨씬 더 육중한 무게감이 느껴졌거든요. 깊은 공감이 가셨군요. 당신은 나보다 의지가 강한 사람이다 라는 말, 이건 진짜 바닥에 바닥까지 쳐본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진심 어린 보증 수표 같잖아요. 네, 가짜 위로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고 내면의 깊은 기피증에 늪에 빠졌던 사람도 자기 자신과 화해하면서 하루를 선물처럼 살고 있다면 청취자님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지옥 같은 고통도 결코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주 구체적이고 진심 어린 희망의 근거를 눈앞에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내면의 폭풍우를 잠재우고 자신과의 화해를 이룬 사람은 이제 바깥에서 내리는 진짜 피, 즉 삶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외부의 고난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아, 이제 시선을 외부로 확장해보는 거군요. 네, 글의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비가 내린 후에 땅이 단단해진다. 이 단순한 자연의 이치 속에 담긴 통찰을 우리는 삶의 메커니즘으로 분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일상적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청취자님, 비가 오는 날의 출근길이나 외출을 한번 생생하게 떠올려 보세요. 신발은 막 질척거리고 버스는 막히고 애써 한 머리는 엉망이 되고 하늘은 우중충하잖아요. 아, 생각만 해도 피곤해지네요. 약속이고 뭐고 다 취소하고 그냥 이불 속으로 숨고 싶어지죠. 사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의 비도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믿었던 사업이 어그러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순간들이요.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들이죠. 우리는 그 진흙탕 속에서 절규하거든요. 대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 시간은 내 인생에서 완벽한 5점이야. 빨리 스킵 버튼을 누르고 싶어. 이렇게요. 고통을 좋아하는 생명체는 없으니까요. 그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물리적, 심리적 진실을 우리 앞에 들이밉니다. 어떤 진실이죠? 만약 하늘이 매일같이 맑고 햇살만 쨍쨍 내리쫀다면 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뽀송뽀송하고 걷기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 흙 속의 수분이 다 증발해서 바짝 마르고 쩍쩍 갈라지게 됩니다. 아,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네, 작은 바람에도 먼지가 되어서 날아가 버리고 어떤 씨앗도 뿌리 내릴 수 없는 죽은 사막이 되고 마는 겁니다. 비가 내려서 흙이 젖고 질척거리고 진흙탕이 되어서 엉망으로 무너져 내리는 그 지저분한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아, 그래야만 흙이 다시 뭉치니까요. 정확합니다. 물 분자가 흙 입자들을 단단하게 결속시켜서 비가 그친 뒤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견고한 지반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서 제가 정말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는데요. 네, 잠깐, 약간 딴지를 좀 걸어보자면요. 네, 말씀해 보시죠. 그 과학적인 원리는 너무 잘 알겠는데 네, 솔직히 내가 지금 당장 그 진흙탕 한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막 넘어지고 있는데 네. 누군가 옆에서 야, 이게 다 물 분자가 흙 입자를 결속시켜서 널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야 이렇게 말하면 주먹이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아하,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주 얄밉게 들릴 겁니다. 머리로는 참 아름다운 비유라고 생각하지만 가슴으로는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바로 그 간극을 이 텍스트는 아주 섬세하게 어루만집니다. 저자 역시 고난의 시간을 그저 웃으며 견뎌야 할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무책임하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어떻게 재정의 하나요? 대신 이렇게 말하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깊어지고 생각이 단단해지고 삶에 더 깊어지는 시간이라고요. 비가 쏟아지는 당장에는 땅이 파이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표면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 겉으로는 망가지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외상 후 성장, 즉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우트라는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외상 후 성장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많이 들어봤는데 성장은 단순히 상처를 회복하는 걸 넘어서서 아예 다른 차원으로 도약한다는 그 개념 말인가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평온하고 맑은 날에 우리는 굳이 삶의 본질을 묻지 않거든요. 얕은 생각과 관성만으로도 무리 없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굳이 심각해질 필요가 없죠. 하지만 고난이라는 거센 비가 내리면 우리는 강제로 멈춰서게 됩니다. 내 삶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붙잡고 있던 가치들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내 곁에 남은 진짜 관계는 누구인가? 진짜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무겁고 날카로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밖에 없죠. 이 치열하고 고통스러운 사유의 작용들이 결국 빗물이 흙 사이로 스며들 듯 우리 내면의 빈틈을 꽉꽉 채우는 겁니다. 와, 빗물이 스며들 듯 사유가 스며든다. 네. 그리고 훗날 비가 그치고 나면 이전의 그 얕은 자아와는 완전히 다른 훨씬 더 깊고 단단한 형태의 자아로 굳어지게 만드는 필수 영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시각의 전환이네요. 우리는 보통 비가 오는 고난의 시기를 내 인생 캘린더에서 막 삭제되어야 할 에러나 버리는 시간으로 여기잖아요. 네. 불필요한 고통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관점에 따르면 비가 오는 날은 무언가 잘못된 날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무언가가 준비되고 잉태되고 있는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필수 불가결한 구간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나중에 폭풍우가 다 지나가고 맑은 하늘이 딱 드러났을 때 뒤를 돌아보면서 아, 나를 이렇게 깊은 사람으로 빚어준 건 햇살이 아니라 그 끔찍했던 빗방울들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직시해야 할 또 다른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현실이죠? 아무리 이 성숙의 메커니즘을 이성적으로 잘 이해했다고 해도요. 당장 내 머리 위로 막 우박이 쏟아지고 벼락이 치는 그 한가운데서는 이런 자기 성찰만으로는 버티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맞아요. 당장 비바람 맞아서 추워 죽겠는데 어떻게 성찰을 하겠어요. 당장 얼어 죽을 것 같은 추위와 절대적인 두려움 앞에서는 내 안에서 끌어올리는 위로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나보다 훨씬 거대하고 강력한, 그래서 나를 완전히 덮어줄 수 있는 외부의 절대적인 닻이 필요해지는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네, 머리로는 땅이 굳어지는 중이야 라고 해도 심장은 막 터질 것 같은 그 순간 말이죠. 텍스트를 보면 헬퍼백 꿈님 역시 마음의 병이 가장 심하게 찾아와서
완전 바닥에 바닥을 쳤을 때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다고 고백하거든요. 외부의 강력한 위로가 필요했던 거죠. 그때 지인이 보내준 문자 메시지 하나에서 그 강력한 외부의 닻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성경의 예레미야 29장 11절 구절이에요. 여기서 저희가 청취자님들께 어떤 종교적인 입장을 대변하거나 설교를 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네, 종교적 편향과는 무관하죠. 하지만 이 텍스트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인간의 무너진 마음을 관통해온 고전이라는 점에서 이 문장이 가진 심리학적이고 철학적인 메커니즘을 해부해보는 건 이 딥다이브의 아주 중요한 퍼즐 조각이 될 것 같습니다. 훌륭한 접근입니다. 종교적 맥락을 걷어내고 인간의 심리 구조 관점에서 이 구절이 왜 그토록 강력한 구원 투수가 되는지 살펴보죠. 원문은 대략 이렇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님이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참 따뜻한 문장이네요. 이것을 헬퍼백곰님은 고통받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주 뭉클한 현대의 언어로 풀어냈습니다. 그 첫 번째 핵심이 바로 너가 지금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나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니라 라는 해석입니다. 사람의 고난 속에서 겪는 가장 끔찍한 고통은 사실 파산이나 질병이라는 그 상황 자체보다도 이 넓은 우주에 나 혼자 덩그러니 버려졌다는 그 절대적인 고립감이잖아요. 맞습니다. 고립이 사람을 병들게 하죠. 그런데 이 구절은 그 고립감을 정면으로 박살내버리네요. 종교의 유무를 떠나서 누군가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감각이 확 다가와요. 인간의 뇌는 본질적으로 의미부여 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반드시 인과관계를 찾으려고 하거든요. 이유를 알아야 안심이 되니까요. 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재앙이나 고난이 닥치면 이 서사가 완전히 붕괴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벌을 받나? 왜 하필 나인가? 이 질문에 아무도 답해주지 않을 때 뇌는 극심한 공황을 겪습니다.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느끼는 거군요. 내 인생의 이야기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느끼니까요. 헬퍼백곰님의 해석은 이 붕괴된 서사를 다시 이어붙이는 완벽한 심리적 닫체 역할을 해줍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해석에서 저는 정말 소름이 좀 돋았는데요.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의 고통이 마지막 결론은 아니니 내가 너의 끝을 절망으로 두지 않겠느니라 라고 풀이를 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통찰이 담긴 문장이죠. 청취자님,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났구나. 이게 내 인생의 비참한 결론이구나 라고 막 단정 지어버리잖아요. 네, 시야가 극도로 좁아지죠. 이건 네 인생이라는 책에서 잠시 질척거리는 한 챕터일 뿐이야. 너의 엔딩은 절대 이딴 절망이 아니다 라고요. 그것이 바로 이 텍스트가 주는 평안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고난을 겪는 당사자는 폭풍 한가운데서 시야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의 인과관계를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장 내 앞가림하기도 바쁘니까요. 하지만 이 메시지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의 이 진흙탕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네가 보지 못하는 더 높은 곳, 더 큰 그림 속에서 너를 향한 긍정적인 방향, 즉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향한 계획이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라고요. 와, 1초도 멈추지 않고 진행 중이다. 내 지식과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 거대한 보증은 찢겨나간 마음을 단숨에 봉합하는 엄청난 안도감을 줍니다. 캄캄한 폭풍우 속에서 철저히 나 혼자 버려져서 비를 맞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 세포 구석구석, 내 숨결 하나하나까지 다 이해하고 있는 누군가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산을 들고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감각이네요. 바로 그 감각이죠. 즉, 우리는 태어나서 단 한순간도 이 우주에서 혼자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아주 압도적인 위로입니다. 그 단단한 끈을 붙잡았기 때문에 헬퍼백금님도 자아를 집어삼키던 그 끔찍한 우울과 공황의 늪에서 다시 세상으로 걸어나올 수 있었던 거겠죠. 이 긴 어둠의 터널을 직접 통과해낸 저자의 글은 그래서 거창한 지식을 늘어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때로는 숨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면서 오늘 하루를 버텨낸 독자들을 향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로로 마무리가 되죠. 네, 이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 넘어가야 하니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대화의 궤적을 쭉 쫓아오신 청취자님을 위해서 저희가 텍스트의 정수만을 뽑아 지친 하루 끝에 스스로에게 들려줄 수 있는 다정한 위로의 대본을 하나 구성해 보았습니다. 청취자님, 지금 당장 무언가를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실 때 아니면 퇴근길 지옥철 창문에 비친 그 지친 내 얼굴을 바라볼 때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꼭 이렇게 속삭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수고했어. 지금 네가 맡고 있는 이 차갑고 아픈 비가 사실은 너를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빚어내는 과정일 거야. 너는 결코 버려지지 않았고 지금 네가 겪는 이 고통이 네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도 결코 아니란다. 너는 이 넓은 세상에서 절대로 혼자가 아니야. 그러니 오늘 밤은 아무 걱정 말고 안심하고 푹 쉬어도 돼. 아, 이게 참 제가 제 자신에게 해주는 말인데도 마음이 엄청 뭉클해지네요. 나에게 그토록 가혹했던 그 날선 잣대를 좀 내려놓고 흠뻑 젖어서 덜덜 떨고 있는 내 상처받은 마음과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면서 할 수 있는 이 세상 최고의 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스스로에게 건네는 최고의 위로죠. 헬퍼백곰님은 글의 마지막에서 방문자와 구독자들을 향해 당신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한다면서 진심 어린 장려를 남기셨거든요. 마음의 상처를 안고도 포기하지 않고 오늘이라는 이 벅찬 하루를 살아내고 계신 청취자님께 저 역시 그 동일한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서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비가 내리고 땅이 굳어진다는 것은 그저 물리적인 현상을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이라는 비를 온몸으로 통과해낸 인간만이 획득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성숙의 훈장입니다. 성숙의 훈장이요? 당장은 그 비를 피하고 싶고 참 억울하시겠지만요. 지금 내리고 있는 그 빗방울들이 내면의 토양 깊숙이 스며들어서 훗날 어떤 놀라운 생명력을 튀어낼지 한 번쯤은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깊은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님께 마지막으로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겨두고 싶습니다. 우리는 늘 내 인생에 비가 내리지 않기를, 평생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만 계속되기를 기도하잖아요. 누구나 바라는 평온한 삶이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인생에서 폭풍우보다 더 무섭고 끔찍한 건 어쩌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내 마음의 땅이 서서히 메마르고 갈라져 끝내 사막이 되어버리는 그런 끝없는 가뭄이 아닐까요? 가뭄이라. 고난조차 멈춰버린 생명력 없는 메마른 삶보다는 비록 오늘 내 발밑이 질척거리고 좀 엉망이 되더라도 그 젖은 흙 속에서 무언가가 싹트고 자라날 수 있는 비 오는 오늘이 훨씬 더 살아있는 삶이 아닐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밤은 억지로 그 비를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비가 내 마음의 땅을 적시며 조용히 스며드는 소리에 한번 고요히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